자,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 기록만 20만 쪽이래요. 20만 쪽이면.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방송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 왜냐하면 시계폰 복붙 퍼온 걸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렇죠. 볼 시간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판사가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공소장이 그래. 20만 쪽이면요. 보통 여기가 지금 조국 장관의 법고전 산책이 몇 페이지더라? 한 두께로 보면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그럴 거예요. 4,500페이지. 450페이지 정도 되네요. 1톤 트럭 한 대 반이에요. 근데요. 근데 20만 쪽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의 자승자박이라는 거 일단은. 뭔가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황들을 갖다 때려 박은 거야. 마구잡이로 때려 박은 거죠. 정진상과 김용이 측근이다라고 하면서 측근이어야만 되는 상황들을 갖다 때려 박으니까 20만 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불러준 기사 쓴 기레기들의 기사 또 다 복사해서 집어넣고. 복사비만 1,000만 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가 된. 이게 근데 검찰의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20만 페이지야. 검찰은 판사는 3명밖에 없어요. 3명 이상 볼 수가 없어. 20만 페이지를 3명이 봐야 되는 거야. 변호사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 많이 봐야 5, 6명이에요. 근데 검사는요. 검사 한 20명이 붙어가지고 40명이 붙었댔지. 40명이 붙어가지고 20만 페이지 5만 쪽씩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힘을 추출해서 하는 거하고 판사 3명이 그거 소화하는 거는요. 같은 힘이 아니에요. 자. 결국은 뭐예요? 조국 장관 때랑 똑같아 스킬이. 그렇죠. 김남국도 스킬이 똑같아. 잡다하게 막 검찰이 흘리는 정보야 다. 최근에 김남국 건도.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제대로 걸려라. 최소한 이 뭐 처벌을 못해도 정말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낙인 찍을 수 있다가 검찰의 목표예요.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죠. 1, 2년 놔두고 끌리겠다. 근데 잡다하게 정황들만 집어넣다 보니까 20만 쪽이 됐어요. 트럭으로 분량이 트럭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들 원래 목표가 이거였을 거예요. 이걸 끌고 가서 총선에 이재명 못 나가게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네, 봐.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근데 판사가 이야기했어. 한 1, 2년 걸릴 거라고. 근데 총선은 1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레기 매직하겠죠. 재판 중에 누가 이런 말 했다. 이재명 하품해. 이재명 재판 중에 이마에 땀 흘려. 그 치명적인 대화 나온 듯. 이런 식으로 총선 끝때까지 끌고 가겠죠. 범죄는요. 입증하는 거는 쉬워요. 정말로 범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예. 대한민국 사회에 CCTV네 포렌식이네 뭐네 해가지고 대한민국 수사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국가수까지 합치면. 근데 이재명 대표의 돈 받은 증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만 60명이 넘어. 수사한 기간도 몇 년이야. 그런데 아직 증거가 안 나온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언론이 진짜 기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털 때는 어마어마하게 털어대고 새벽 3시도 또 단독이 나왔는데 지금 재판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이번에 시작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럼 뭐야? 대장동 난리를 쳤는데 재판에 자기들이 보도했던 거랑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보도를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솔직히 김남국도 똑같은 지금 수법 쓰고 있고 자기네들이 한번 찍으면요.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기레기나 검사들이나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 젊은 수박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단체로 나와가지고 뭐하냐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신기하죠 진짜. 일단 그렇게 하면 자기들 티오가 안 생기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언론은 기사를 안 써주잖아. 지금 자기 얼굴 팔았는데 야 니들 꿈도 꾸지 마라. 야, 남국이 단어 의리다. 나 사는 동네거든. 이야, 500권, 2만 페이지, 20만 페이지죠. 20만 페이지. 20만 쪽에 500권. 이거 검토하는 데만 그래서 이제 재판 준비기일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어저께 했고 7월 달에 한 번 더 보자.
정식 재판도 아니야 지금. 10월달에 한 번 더 보자. 검사들 아니 판사들한테 업무 마비시키는 거 요건 내가 봤을 때 검사들을 일단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들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이게 판사 괴롭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무기평등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성추행에 대해서 기소됐다 이거 기억들 나시죠? 그거 검사가 기소한 거 아니에요. 대배심이 기소했어요. 시민들이 기소했어요. 시민들이. 우리나라 재판은 검사 대 피고인인데요. 미국 재판, 유럽 재판은요. 피플 대 피고인이에요. 국민 대 피고인이에요. 형사 재판이라는 것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수사검사, 기소검사에서 60명, 70명이 붙어가지고 100만 페이지짜리 자료 만들어서 던져버리죠. 판사 3명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래, 그거 문제 있네요. 겁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근데 그게 열심히 한 증거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 열심히 했으면 계좌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자료가 많은 거 보니 뇌물 받았나 보네.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몇 개 언론사가 안 되지만 열심히 보도한 언론사들 많아요. 뭐 민들레라든지 아니면 오마이뉴스라든지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유동규의 코미디언 같은 말들 굉장히 회자가 되던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요거는 아마 선거법 위반 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이재명, 유동규. 예. 자, 유동규 하실래요? 유동규랑 닮으신 분. 네, 하세요. 좀 해줘봐요. 자, 시작. 자료.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재명입니다. 목소리 성대모사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 위례 신도시 개발건을 김문기와 함께 나한테 대면 직보했다고 했어요. 아닙니까? 위례 자체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김문기와 둘이서 처음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습니다. 위례에 관련해서 김문기랑 왔는지는 아까 한참 위례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했는데 위례 관련해서 보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김문기와 갔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보고했었죠. 위례 관련 일정이 빡빡했고 미래에서 관련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김문기하고 같이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니란 겁니까? 김문기하고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김문기하고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바로 전에 바로 위에.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봐봐. 동규야. 김문기와 둘이서 처음에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습니다 했잖아. 그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니 이 코미디언 새끼야. 이번엔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그랬대잖아요. 강규태 판사가. 증인. 지금 증인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아까 김문기 씨랑 위례 사업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증언했어요. 이게 개그맨이 아니고 뭐야. 난 이재명 대표 잘못했다고 생각해. 저런 거를 본부장으로 안 치는 게 문제죠. 자, 변호인과 유동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인 할게요. 증인은 김용에게 1억 원의 출처는 김만배에서 남욱으로 변경했고 정진상에게 줬다는 5천만 원 출처는 김만배에서 김만배 또는 남욱으로 바꿨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김만배로 변경했는데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에 수시로 변경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짓을 함에 있어 그 과정들은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은 돈 전달한 부분 그 생각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전달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돈 전달한 것만 정확하게 기억나요. 아니 이거 워딩 진짜 웃겨요. 그 생각만 기억납니다. 생각이 기억이 나. 동규야. 그러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지. 없죠. 왜냐면 생각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뇌물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뇌물을 줬다라고 또는 전달했다라고 증언할 거면 정확한 날짜와 기억과 거기에 의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돈 준 장면은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죠. 기억. 그게 제 기억상에는 그 옆에 편의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준 장면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신이 오미해졌네요. 변호사님이 증인 역할을 하니까 화나시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증인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쇼핑백에 받은 그대로 정진상에게 전달했다 했죠. 그게 제 기억상에는 그 옆에 편의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봉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정진상한테 3천만 원 줄 때 비닐
기억이랑 오버랩될 수 있지만 확실히 기억하는 건 그 집에서 검은 비닐 2개를 받아서 거기에 아마 담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때 받은 쇼핑백으로 전달했는지 검은 봉지에 넣어서 줬는지 그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동규가 변호인 없이 검사실에 출정 나가잖아요, 여러 번. 그때 이제 백화점 쇼핑백으로 말이 바뀌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아까 김만배한테 돈 받은 즉시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또 쇼핑백에 넣은 채로 줬는지 비닐에 넣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 김만배 만난 대로변 바로 인근에 편의점 하나 있어요. 쇼핑백보다는 아무래도 비닐봉지로 전달하는 방법을 보완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머릿속에 비닐봉지 2장을 얻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쓸데없이 봉지를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줬을 것이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상이 형 집 앞에서 줄 때는 그게 질감의 머릿속에서 그때 당시에 쇼핑백이었나 이게 비닐이었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야, 검찰이 증인 똑바로 진술하세요. 검찰이 이거 갖다 쓰는데 지금 검찰 속으로 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똑하게 뭔가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위증이 되면요, 이게 지가 덕박 뒤집어서 씌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 법적인 걸 피해가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니까 지가 한 말을 바로 배치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불쾌감 드러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누가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내 증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혼절해버려. 그렇게 밝혀질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도.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진술을 할 때 판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오락가락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사가 나쁜 거야? 그냥 증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 증언의 내용을 판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예. 판사가 왜 오락가락해요 해보내면 증언이 그것 때문에 또 증언을 정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새끼 겁나 오락가락하네 하고 근데 적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가 끼어가지고 증언의 신빙성. 그러니까 이 신빙성이라는 게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신빙성도 있지만 거짓이라는 신빙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끼어든 게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판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정말 못 듣겠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증인 재판장에서 본 적 있나요? 쫓겨나요. 자, 이제 유동규는 재판 3개를 불려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스타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건, 정진상 건, 김용 건 다 증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는 징역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달라요. 뇌물 받은 사람은 그렇죠. 10년, 뇌물 공여자는 7년. 근데 그때 당시 시간 지나 보니까 유동규한테는 뇌물 공여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거를 검찰이 정확하게 약점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알고 계시고. 자, 다음에 김용 부원장 재판 주요 장면인데 사실은 이번에는 별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5월 11일 김용 부원장 재판 주요 장면 5월 3일 유원홀딩스 1억 전달 알리바이 관련 지난 5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은 유동규가 피고인 김용에게 최초 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2021년 5월 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이라고 특정하였고 해당 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로 방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여기 있잖아요. 유원홀딩스가 유동규하고 정민영이가 운영했던 회사예요, 회사. 당시 함께 있었던 정민용은 흡연실에 있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고 주장하였음. 그다음. 이와 관련하여 오늘 김용 측 변호인단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시간대에 대한 유동규와 정민용 중 한 명은 유원홀딩스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그러니까 둘 다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골프 치고 있어서 누군가는 이 카드를 누가 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각각 경원건설이라는 이름으로 28,000원, 44,000원이 결제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그 다음 페이지. 5월 3일 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원건설은 실내 골프 연습장 2021년 5월 3일 유동규와 정민용 중 누군가 한 명은 오후 2시경에 위 골프 연습장에서 80분짜리 골프 연습을 하고 이후 오후 5시경 같은 골프 연습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됨. 해당 골프 연습장 사용료로 28,000원, 80분간 이용, 사용료 44,000원에 대한 금액은 한 사람이 2시간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 예, 여기까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둘이 정민용하고 유동규랑 둘이 와서 김용한테 돈 전달했다고 했지만 그중에 한 명은 왜냐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시간대에 얘는 누군가는 골프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째. 6월 8일 광교 카페거리 제1공영주차장 관련 유동규의 주장 6월 8일 저녁 포레나 광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김용의 차량에 3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음. 김용 변호인 측은 당시 약속 장소가 공영주차장 인근이었으며 밤에는 식당 주변 지역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 차량을 미리 출차해놓고 인근 주변 지역에 잠시 주차를 하고 난 뒤 손님들과 다시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은 대로변에 설치된 노상 공영 주차장 뭔지 알죠? 네. 그 대로변에 설치된 거 뭐냐? 길가의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 칸막이가 아니라 줄 금 그어놓고 거기서 누군가 잠깐 주변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 차를 세우는 거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량의 입출구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인 거예요. 광교 카페거리 제1공영주차장은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차단막이 있는 그냥 일반 주차장인 거예요. 공영주차장.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하나 둘씩 팩트 체크를 해보고 경황에 막 뭔가가 막 휘몰아칠 때는 구속영장 나오지만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비하기 훨씬 쉬운 게 이번에도 그 알리바이 하나 증명해냈잖아요. 나 그렇죠. 그때 계속 만나지 나오는 않았다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재판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에 왜 보도하지 않냐고요. 이러니까 보도를 안 하죠. 공범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동규하고 검찰의 그 유동규의 거짓말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왜 진술을 번복하냐 이가 좀 전에 했던 말을 안 했다고 막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김문기랑 같이 가냐 안 가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 맞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게 다른 사건하고 진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은 말했다시피 증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말? 예. 또 전원? 계속 유동규가 하는 오로지 이거밖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 군데씩 뛰면서 하루에 세 탕씩 뛰면서 증언하고 다니고 있고 A 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했는데 B 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하다 C 법원에 와버리니까 멘탈 붕괴 와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게 단 하나라도 있냐고요. 야, 유동규 진짜 재판 세 군데 다닌다 보면 일주일 가겠다. 아주 시간 유튜브까지 엄청 뛰어요. 유튜브 뛰어?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거나 하면 증거가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배임으로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공공환수한 거의 80%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거예요. 뭐 그것도 깨졌어 지금. 오히려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선거법 재판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마치 그거지. 조국 장관 사모펀드로 떠들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 감옥살이 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야, 대한민주당의 젊은 수박들 이런 거 이야기할 생각 없네? 나쁜 놈이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사랑맘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멤버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 힘들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채널 구독 멤버십 지금 78만 명에 1명 남았네요. 구글 멤버십이 어려우신 분들은 1877-0629 전화하시면 푸나님이 받습니다. 네. 자, 진춘식님, 어찌 우울하여 답답하고 짜증나는 뉴스일 뿐일까? 언제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아름다운 뉴스가 나올까?
민주주의는 좀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날 안 와요. 그리고 원래 뉴스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뉴스가 되지 밝고 그렇지. 아름다운 거 별로 뉴스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